검찰청 앞 1995년 5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한 여자가 걸어 나옵니다. 45살 서정화. 기자들이 소리칩니다. 남편 어디 있습니까? 뇌물 알고 계셨습니까? 불륜 사실입니까? 정화는 고개를 들고 걷습니다. 당당하게. 20년 전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남편의 공부를 뒷바라지하던 여자. 5년을 기다렸습니다. 4번의 낙방을 견뎠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드디어 합격하던 날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덕분이요. 그날 정화는 믿었습니다. 이제 행복할 거라고,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카메라 플래시 속을 걷는 이 여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여자,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의 아내, 젊은 보좌관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둔 여자,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냐고, 왜 침묵했냐고, 왜 끝까지 버텼냐고. 정화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절대로. 그것이 정화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2024년 가을,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 70대 중반이 된 정화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옆집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조용한 할머니에게 어떤 과거가 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벽에 걸린 오래된 결혼사진. 젊은 남녀가 웃고 있어요. 행복해 보입니다. 정화가 가끔 그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어떻게 사랑이 배신이 되었을까? 어떻게 헌신이 버려짐이 되었을까? 어떻게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여자는 끝까지 품위를 지켰을까? 어떻게 침묵으로 견뎠을까? 어떻게 혼자 살아남았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 여자가 사랑했고, 모든 것을 바쳤고, 배신당했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이야기, 아무도 몰랐던 진실, 침묵 속에 묻혀있던 비밀, 서정화의 이야기입니다. 정화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1968년 봄, 경상남도의 작은 마을, 정화는 18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지 1년쯤 되었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왔어요. 오빠 2, 여동생 1, 5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정화는 일을 해야 했어요.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아니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그만뒀습니다. 창피했어요. 같은 동네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데 혼자만 일터로 향했으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정화는 마을 구멍가게에서 일했어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쁜 아이였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난 미인. 하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수줍은 듯 웃는 모습이 참 곱다고들 했어요. 중매 이야기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라고. 너무 어리다고.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사실은 겁이 났던 겁니다. 결혼하면 낯선 집으로 가야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두려웠어요. 1968년 5월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에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청년. 뿔테 안경을 쓴 모습. 손에는 두꺼운 책을 들고 있었어요.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했습니다. 낮은 목소리, 정중한 말투. 정화는 담배를 건네며 슬쩍 그 청년을 봤습니다.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서울에서 왔다고 했어요. 친척집에 잠깐 왔다고. 그리고 웃었어요. 수줍은 미소. 정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처음 느끼는 감정. 그 뒤로 청년은 자주 가게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담배를 사러, 그 다음에는 음료수를, 그리고는 그냥 들렀어요. 더운데 일하느라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정화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강민준. 23이었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사법시험을 준비 중이래요. 판사나 검사가 되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정화는 잘 몰랐어요. 판사가 뭔지, 검사가 뭔지. 하지만 대단한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한대요. 어렵기도 하고, 힘들다는 말.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의 눈빛. 정화도 그런 눈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민준은 매일 가게에 왔어요. 책을 들고 와서 가게 앞 평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정화는 가게 안에서 일하며 가끔 글을 봤습니다. 책에 몰두한 모습, 연필로 뭔가 적는 모습, 이마를 짚으며 생각하는 모습, 진지했어요. 열심이었어요. 정화는 그런 민준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물었어요. 정화의 꿈이 뭐냐고. 갑작스러운 질문. 정화는 당황했습니다. 꿈이요?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바빴는 걸요. 꿈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기는 꿈이 있다고 했어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멋있었어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정화도 꿈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매일 가게에 왔어요. 이제는 말도 많이 나눴습니다. 책 이야기도 하고, 서울 이야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도 했어요. 정화는 민준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세상이 넓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민준도 정화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자주 웃었으니까, 눈빛이 따뜻했으니까. 어느 저녁, 장마비가 쏟아지던 날, 민준이 가게에 왔습니다. 비를 맞아 흠뻑 젖은 모습이었어요. 정화가 수건을 가져다 줬습니다. 민준이 머리를 닦으며 말했어요. 드릴 게 있다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 펼쳐보니 책이었어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재미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정화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떨리는 손으로 책을 건네는 민준. 정화는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맙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둘은 한참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화 씨가 좋다고. 고백. 정화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기도 민준이 좋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큰 손이 정화의 작은 손을 감쌌어요. 정화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남자의 손, 낯설었지만 좋았어요. 민준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동자. 비가 내리는 가게 처마 밑.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가게에 왔어요. 정화를 보기 위해. 가게 일이 끝나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마을 뒷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새 손을 잡고 걷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손만 살짝 잡았어요. 하지만 점점 손가락이 깍지를 꼈습니다. 정화는 민준의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논두렁을 따라 걷는 두 사람. 민준이 말했어요. 시험에 합격하면 정화와 결혼하고 싶다고. 정화의 가슴이 뛰었어요. 합격할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꼭 합격할 거라고 했어요. 정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민준이 정화를 돌아보게 했어요. 두 손으로 정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민준의 입술이 정화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화는 그 감촉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뜨거워지는 얼굴, 떨리는 온몸. 민준이 정화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정화도 민준을 안았어요. 단단한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도 들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정화는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968년 가을 첫 번째 시험. 떨어졌어요. 민주는 좌절했습니다. 며칠 동안 가게에 오지 않았어요. 정화는 걱정됐습니다. 민준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처녀가 총각집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일주일 뒤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다시 도전하겠다고 했어요. 기다려달라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다고. 1969년 봄. 민주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별이었어요. 정화는 울었습니다. 꼭 편지하겠다고 민준이 약속했어요. 정화도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차역에서 헤어지던 날, 민준이 정화를 안았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화는 부끄러웠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품에서 정화는 그의 체온을 느꼈어요. 담배와 책 냄새, 민준의 냄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정화의 귀에 속삭였어요. 꼭 돌아오겠다고. 합격하고 돌아오겠다고. 정화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민준이 정화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마가 아니었어요. 입술. 짧고 조심스러운 키스. 정화는 눈을 감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기차가 떠났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민준의 모습. 정화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입술에 손을 댔습니다.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의 입술이. 편지가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민준의 편지에는 공부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꼭 합격하겠다고. 정화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이렇게 썼어요. 보고 싶다고, 안고 싶다고. 정화도 편지를 썼습니다. 서툰 글씨로 마을 소식을, 자신의 안부를, 그리고 자기도 보고 싶다고, 많이 보고 싶다고. 배경음악 그리움이 담긴 멜로디.
1969년 가을. 두 번째 시험. 또 떨어졌습니다. 민준의 편지가 왔어요. 짧은 편지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또 실패했다고. 정화는 울었습니다. 민준이 얼마나 힘들까. 답장을 썼어요. 괜찮다고, 다음에 또 하면 된다고, 계속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1970년 가을. 세 번째 시험. 또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정화는 불안했어요. 민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포기한 건 아닐까? 세 달이 지나서야 편지가 왔습니다. 짧은 편지였어요. 미안하다고, 자꾸만 실패해서, 정화를 기다리게 해서, 이제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포기하겠다는 편지. 정화는 당장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서울. 큰 도시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만나야 했으니까. 신림동 고시촌. 민준이 사는 작은 고시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기라고, 정화라고. 문이 열렸어요. 수척해진 민준. 덥수룩한 머리. 어두운 얼굴. 왜 왔냐고 물었어요. 정화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기다릴 수 있다고. 평생이라도 기다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민준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안다고 했어요. 다 안다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민준의 꿈이잖냐고. 민준이 정화를 안았습니다. 꼭 정화도 민준을 안았어요. 많이 야위었더군요. 뼈가 만져졌습니다. 둘은 한참을 울었어요. 작은 고시원 방에서. 정화는 서울에 남기로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민준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민준의 생활비를 댔어요. 민준이 미안해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함께 하는 거라고. 정화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결혼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당당하게. 하지만 밤이 되면 좁은 고시원 방에 함께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정화를 존중했거든요. 다만 함께 누워 있었어요. 좁은 이불 속에서 민준의 품에 안겨. 정화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전했어요. 편안했어요. 민준이 정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정화는 눈을 감았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71년 네 번째 도전. 또 떨어졌습니다. 민준은 무너졌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화가 문을 두드렸어요. 밥 먹으라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열라고. 제발.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눈이 충혈된 민준. 안 될 것 같다고. 재능이 없나 보다고. 정화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조금만 더 해보라고. 믿는다고. 민준을, 우리 꿈을. 그날 밤, 민준이 정화를 더 세게 안았어요. 정화도 민준을 안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972년, 둘은 결혼했습니다. 합격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증인 2명만 있는 작은 식. 신혼여행도 없었어요. 그냥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낡은 이불, 삐걱거리는 책상.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니까. 민준이 미안해했어요. 이런 데서 신혼생활이라고.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함께 잤냐고. 그리고 웃었어요. 민준도 웃었습니다. 배경음악 따뜻하고 희망찬 분위기. 그날 밤 민준이 정화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정화도 민준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느꼈습니다. 온전히. 정화는 떨렸어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민준은 천천히 움직였어요. 정화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정화는 민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안경을 벗은 얼굴, 땀에 젖은 이마, 사랑하는 사람. 아팠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준과 하나가 되는 기분. 좁은 고시원 방, 낡은 이불 위에서 둘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끝나고 민준이 정화를 꼭 안았어요.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사랑한다고. 정화도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2초 침묵.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좁은 방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준이 옆에 있었어요. 잠든 얼굴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밤에 들어오면 정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은 그게 좋았습니다. 서로를 의지했어요. 서로를 사랑했어요. 1973년 봄, 5번째 도전. 민준은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정화는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몇 달 뒤, 합격자 발표일. 정화와 민준은 함께 발표를 보러 갔어요. 손을 꼭 잡고 게시판에 붙은 합격자 명단. 정화가 먼저 봤습니다. 쭉 내려가며 찾았어요. 강민준. 있었습니다. 합격했다고 소리쳤어요.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명단을 봤어요. 자기 이름. 강민준. 민준이 주저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정화도 울었습니다. 민준을 안으며 함께 울었어요. 5년, 5번의 도전, 끝없는 좌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모두 견뎌낸 시간, 드디어 끝났습니다. 민준이 정화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정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민준이 말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라고.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고. 정화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함께 이룬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민준이 정화를 안아 올렸습니다. 빙글빙글 돌렸어요. 정화가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누군가는 축하한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정화와 민준에게는 그 순간 오직 둘만 있었습니다. 민준이 정화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긴 키스, 깊은 키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화는 눈을 감았어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사람. 정화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우리의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고. 민준과 함께 영원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이 사랑이 어떻게 끝날지, 이 손이 언젠가 자신을 놓아버릴지 아직 모를 때였습니다. 1973년 여름, 사법연수원에 입소했습니다. 정화와 민준은 서울 근처로 이사했어요. 연수원 근처 작은 원룸. 여전히 좁았지만 고시원보다는 나았습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갔어요.
연수원 수업이 빡빡했거든요. 정화는 여전히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가게에서 돈을 벌었어요. 민준의 연수원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꿈을 향해 가고 있었으니까. 민준은 연수원에서도 열심히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했어요. 가끔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화가 곁에 있었어요.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민준은 정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1975년 봄, 드디어 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판사 임용이 결정됐어요. 대전지방법원. 민준은 판사가 되었습니다. 꿈꿔왔던 일, 정화도 기뻤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대전으로 이사했습니다. 법원 근처 작은 아파트,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집이었어요. 방 2개에 부엌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원룸을 거쳐 이제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민준이 정화를 안았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라고.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함께 이룬 거라고. 배경음악 벅차오르는 멜로디. 민준은 판사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검은 법복, 가슴에 담배지. 거울 앞에 선 민준. 정화가 뒤에서 법복을 가다듬어 줬어요.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민준이 돌아봤어요. 정화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정화도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판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매일 법정에 섰어요.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인생을 판단하는 일. 밤에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정화는 그런 민준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마다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따뜻한 밥, 정성껏 만든 반찬. 민준이 돌아오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정화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법률 용어도 어려웠고 재판 이야기도 복잡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민준이 말하는 걸 좋아했으니까. 1976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서, 강민서, 작고 빨간 아기. 울음소리가 크더군요. 민준이 아들을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화도 울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가족.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육아는 힘들었어요. 밤마다 우는 아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재판 때문에 바빴어요. 정화 혼자 아기를 돌봤습니다. 지쳤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면, 민준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났어요. 1978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소희, 강소희. 아들보다 순했어요. 잘 웃는 아이였습니다. 정화는 바빠졌어요. 2 아이를 키우느라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행복이니까. 이게 정화가 원했던 삶이니까. 민준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 1980년 민준이 검사로 전직했습니다. 판사보다 더 바쁜 일이었어요.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하고 법정에 서서 논고를 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화는 이해했어요. 중요한 일이니까.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은 유치원에 다녔어요. 딸은 아직 어렸습니다. 정화는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림책을 읽어주고, 놀아주고, 재웠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1985년 서울로 발령받았습니다. 검찰청 본청 승진이었어요. 정화는 기뻤습니다. 민준이 인정받는다는 뜻이니까 서울로 이사했어요. 강남의 새 아파트, 전보다 넓은 집이었습니다. 방이 3개, 거실도 넓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민석이는 초등학교 3학년, 소희는 유치원생이었어요. 정화는 새 집을 꾸몄습니다. 정성껏 하나하나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하지만 민주는 더 바빠졌어요. 서울 검찰청은 중요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민주는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학교 보내고, 숙제 봐주고, 재웠습니다. 가끔 외로웠어요. 민준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중요한 일하는 거니까,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니까. 배경음악 쓸쓸하지만 참고 견디는 분위기. 그래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일찍 들어오는 날,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들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정화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민준이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고생한다고.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피곤해 보이는 건 당연했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뭔가 다른. 정화는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민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를 볼 때 예전처럼 웃지 않았어요. 1987년 민준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세상이 변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검사직을 그만뒀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겠다고. 정화는 놀랐어요. 갑자기? 왜? 민준이 말했습니다. 더 큰 일을 하고 싶다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정화는 불안했어요. 정치라는 게 험한 길이잖아요.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민준의 꿈을 응원해왔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1988년 민준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됐어요. 정화도 나섰습니다. 후보자 부인으로 유권자들을 만났어요.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낯설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정화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민준을 위해서.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돌아다녔어요. 전통시장에서 인사하고 주택가를 돌며 홍보했습니다.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어요. 투표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민준이 가끔 고맙다고 했습니다. 당신 덕분이라고. 그 말이 정화에게는 힘이 됐어요. 1988년 4월 민준이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원, 개표방송을 보는 선거사무소, 점점 올라가는 득표율, 당선 확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준이 정화를 안았습니다.
해냈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정화는 웃으며 축하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왜일까? 기쁜 순간인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민주는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더 바빠졌어요. 집에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국회에서 회의하고 지역구를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화는 여전히 집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했어요. 민석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초등학생, 정화 혼자 아이들을 돌봤어요. 외로웠습니다. 민준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하는 거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참아야 했어요. 민준이 변했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의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화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정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 들어와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주말에 안 들어와도 연락조차 없었어요. 정화가 물어보면 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배경음악 서늘하고 쓸쓸한 분위기. 정화는 참았습니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느낌이 왔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바쁜 시기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1990년 민준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선 국회의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요.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뒤에서 지원했어요. 선거 때마다 나가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어요. 민준이 정화를 대하는 태도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말이 없었어요. 정화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했습니다. 아이들과도 거리가 멀어졌어요. 아버지보다 정치인이 먼저였습니다. 정화는 혼자 견뎠어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바쁜 시기가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오겠지. 그렇게 믿으며 버텼습니다. 배경음악 고독하고 슬픈 멜로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준은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정화와 민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두꺼운 벽, 넘을 수 없는 벽. 정화는 그 벽 앞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슬펐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냥 웃으며 견뎠어요. 국회의원 부인으로서, 강민준의 아내로서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행복했던 시절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정화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사랑도, 가족도, 믿음도 아직 모를 때였습니다. 정화의 이야기 계속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1992년 민준이 3선에 도전했습니다. 선거 운동이 시작됐어요. 정화는 또 나섰습니다. 유권자들을 만나러.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민준이 정화를 대하는 태도가 냉담했습니다. 선거 운동 중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진 찍을 때만 웃었습니다. 손을 잡는 척했어요. 다정한 부부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민준은 정화의 손을 놓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했어요. 국회의원 부인이니까, 웃어야 했으니까. 선거사무소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지은, 26, 대학을 갓 졸업한 보좌관이었어요. 예쁜 얼굴, 똑똑해 보이는 인상, 말도 잘했습니다. 민준 옆에 늘 붙어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민준이 필요한 걸 척척 챙겼습니다. 정화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어요. 일 잘하는 보좌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준이 그 여자를 보는 눈빛, 달랐습니다. 정화를 볼 때와는 다른 눈빛,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어요. 예전에 정화를 보던 그 눈빛, 정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마치고 정화가 민준을 기다렸어요. 함께 집에 가려고. 하지만 민준이 말했습니다. 먼저 가라고. 자기는 일이 더 남았다고. 정화는 선거사무소를 나섰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준이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한지은이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걸었어요. 나란히. 민준이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지은도 웃었어요. 둘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봤어요. 멀리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새벽에 들어왔어요. 정화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화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 왜 안 자냐고 물었어요. 정화는 민준을 봤습니다. 오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여자가 누구냐고, 왜 함께 있었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어요. 대답이.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일이 늦어졌다고, 보좌관들과 회의했다고. 거짓말. 정화는 알았어요. 하지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아직은. 1992년 3월, 민준이 당선됐습니다. 3선 국회의원. 개표방송을 보는 선거사무소.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민준이 정화를 안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하지만 정화는 알았어요. 이게 연기라는 걸. 민준의 품이 차갑다는 걸. 2초 침묵. 당선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지자들, 후원자들, 당 관계자들. 정화는 민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며, 국회의원 부인의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정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말도 걸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지은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정화는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셨어요. 처음으로.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지켰어요. 계속 웃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먼저 들어갔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정화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정화가 물었어요. 한지은이 누구냐고. 민준이 멈췄습니다. 그냥 보좌관이라고 대답했어요. 정화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다냐고. 민준이 짜증을 냈어요. 무슨 소리냐고. 피곤하다고. 자겠다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까지. 그 뒤로 민준은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일이 있다고 했어요. 회의가 있다고, 지역구를 돌아야 한다고 핑계였습니다. 정화는 알았어요. 하지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기가 두려웠으니까. 1993년 민주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나갔어요. 정화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도 얼굴 보기 힘들었어요. 민석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고등학생. 아이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어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집에 안 오냐고. 정화는 대답했어요. 바쁘셔서 그렇다고. 중요한 일 하신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석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정화는 민준의 행적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그냥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돌아오기를. 하지만 민준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민준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정화가 부축했어요. 침대에 눕혔습니다. 민준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 정화의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잠든 얼굴,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 5년을 기다렸던 사람, 함께 꿈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이 어디로 간 걸까? 정화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눈물이 났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혼자. 1994년 소문이 들렸습니다. 정화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강민준 의원과 젊은 보좌관, 둘이 자주 함께 다닌다고,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누군가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화는 듣는 척하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무너졌어요.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준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한지은과 무슨 관계냐고, 소문이 사실이냐고, 나를 배신한 거냐고.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대답이 두려웠으니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만약 배신한 거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정화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견디기 힘들었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어디 있을까? 누구와 있을까?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았어요. 정화는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잠들 수 있었으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무너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울었어요. 침대에서 울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1995년 초, 민준이 집에 왔습니다. 드물게. 아이들이 다 있을 때였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하자고. 정화는 불안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민석이가 물었어요. 왜냐고.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쉬고 싶다고. 거짓말. 정화는 알았어요. 뭔가 일이 터진 거였습니다. 며칠 뒤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강민준 의원 불출마 선언. 건강상 이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았어요. 비리 의혹, 여자 문제,
정화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곧 터질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릴 수밖에. 민주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정화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민석이가 물었어요. 아빠가 뭘 한 거냐고. 정화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으니까. 소희는 울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린다고. 아빠 때문에 창피하다고. 정화는 소희를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정화는 알고 있었어요. 폭풍전야. 정화는 느꼈습니다. 곧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가족도, 사랑도, 믿음도, 다. 그렇게 1995년 봄이 지나갔습니다. 정화는 기다렸어요. 폭풍이 몰아칠 그날을. 1995년 5월.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화가 받았어요. 검찰이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나와달라고. 정화의 손이 떨렸어요. 무슨 조사냐고 물었습니다. 뇌물수수 의혹. 민준과 관련된 사건. 정화는 전화를 끊었어요.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드디어 터진 거구나.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정화는 혼자 검찰청에 갔습니다.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딱딱한 의자. 검사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받은 돈 아냐고. 어디에 썼냐고. 알고 있었냐고.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다고. 정말 몰랐습니다. 검사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3억. 기업인에게서 받은 2억. 정화는 그 숫자들을 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뇌물을 받았다고? 조사는 4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정말 몰랐냐고. 부인도 공범 아니냐고. 정화는 울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정말 모른다고. 남편이 뭘 했는지 모른다고. 검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다고. 일단 가보라고. 추가 조사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정화는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검찰청 복도를.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남편 어디 있습니까? 뇌물 알고 계셨습니까? 불륜 사실입니까? 불륜. 그 단어에 정화는 멈췄습니다. 불륜이라고요? 기자가 말했어요. 한지은이라는 보좌관과 호텔에서 자주 목격됐다고. 증거도 있다고. 정화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강민준 전 의원 뇌물수수 의혹, 젊은 보좌관과 불륜설까지. 화면에 민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지은의 사진도. 둘이 함께 있는 사진,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 차에서 내리는 사진. 정화는 화면을 봤어요. 오래, 민준의 얼굴, 한지은의 얼굴, 함께 웃고 있는 두 사람. 정화는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화면이 깨졌어요. 금이 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어요. 정화는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로. 둘은 마주봤습니다. 오래.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이냐고.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화가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뇌물 받은 게 사실이냐고, 그 여자와 관계가 있는 게 사실이냐고.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정화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따귀를 때렸어요. 세게, 짝,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 때렸어요. 가슴을, 어깨를, 팔을. 민준은 맞고만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정화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민준이 정화의 손목을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손목을 빼냈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냐고. 2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했는데. 5년을 기다렸잖아요. 고시원 방에서 당신 뒷바라지 했잖아요. 아이들 낳아 키우며 혼자 견뎠잖아요. 당신이 바쁘다고 할 때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정화가 물었어요. 그 여자를 사랑하냐고.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라고. 사랑하냐고.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르겠다고. 정화는 웃었습니다. 비참하게. 모르겠다고. 그게 대답이라고. 나는요? 나는 뭡니까? 2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당신 아이들을 낳아준 여자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너무 복잡하다고. 정화는 민준을 봤습니다. 20년을 사랑한 남자. 함께 꿈을 이룬 남자.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편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화를 봤어요. 정화가 계속 말했어요. 검찰 조사 때, 기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신 편이라고 말할 거예요. 당신을 믿는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아내니까.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하지만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나를 아직 사랑합니까? 조금이라도?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정화는 알았습니다. 끝났구나. 우리 사랑이. 며칠 뒤 민준이 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화도 다시 불려갔어요. 이번에는 기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카메라가 더 많았어요. 정화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남편 믿습니까? 정화가 대답했습니다. 믿는다고. 분류는요? 정화가 말했어요. 남편을 믿는다고. 그게 전부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아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과 같은 차를 탔습니다. 침묵.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정화가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 오가는 사람들, 모두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 정화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고맙다고. 오늘 말해준 거.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렸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1995년 6월, 검찰이 민준을 기소했습니다. 뇌물수수, 배임, 신문에 크게 났어요.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강민준 전 의원 구속, 민준이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정화는 면회를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유리 너머로 민준을 봤어요. 수감복을 입은 모습, 초라했습니다. 작아 보였어요. 민준이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고생시켜서.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냐고만 물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정화는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아이들이 무너졌습니다. 민석이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친구들이 수군거린다고, 교수들이 이상하게 본다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울기만 했어요. 학교에서 놀림받는다고, 아빠 때문에 창피하다고. 정화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괜찮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하지만 정화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한지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민준 의원과 3년간 관계를 가졌다고, 사랑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끝났다고. 정화는 그 장면을 봤어요. 한지은이 울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피해자인 척 정화는 웃었어요. 비참하게. 저 여자가 피해자라고. 나는 뭔데. 20년을 함께 산 나는. 평생을 바친 나는. 1995년 8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화는 방청석에 앉았어요. 매번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재판장이 물었어요. 인정하냐고.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한다고. 뇌물을 받았다고. 잘못했다고. 정화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때 판사였던 사람,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사람, 이제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화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남편 용서합니까?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할 생각 있습니까? 정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혼,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면 인정하는 거니까. 끝났다는 걸. 정화는 다시 걸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10월 선고 공판. 민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민준은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정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준이 끌려나갔어요. 정화를 보지 않고 교도소 면회. 정화는 매주 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아도 아이들은 거부했어요.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정화 혼자 갔습니다. 유리 너머의 민준. 말이 없었어요. 둘 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 내내. 끝나갈 때쯤 민준이 말했어요. 면회 오지 말라고. 힘들 거라고. 정화가 대답했습니다. 올 거라고. 아내니까.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 같은 놈한테.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화도 몰랐으니까. 왜 이러는지. 1996년 2월 어느 날 아침 정화가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 민준의 편지였어요. 교도소에서 쓴 거였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정화, 이 편지를 쓰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함께한 모든 시간을 배신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20년간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부탁이 있습니다. 나를 잊고 사세요. 나 없이 행복하세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미안합니다. 민준. 정화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끝이라고요? 편지 한 장이 전부라고요? 정화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편지. 정화는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요. 혼자.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정화는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으니까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렇게 20년 결혼이 끝났습니다. 민준은 출소 후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찾지 않았어요. 찾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냥 끝난 거였습니다. 1996년 정화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어요. 너무 컸으니까 혼자 살기에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방 2개짜리. 민석이와 소희는 따로 살았어요. 아들은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딸은 친구 집에서 지냈어요.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인터뷰 요청. 강민주는 어디 있습니까? 연락하고 지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는 문을 닫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기자들은 며칠 더 왔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도 떠났습니다. 정화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많았습니다. 45. 경력도 없었어요. 20년간 주부로만 살았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강민준의 전 부인. 그게 문제였습니다. 면접을 봤지만 떨어졌어요. 여러 곳에서. 결국 식당 일을 구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서빙. 젊은 시절 하던 일로 돌아온 거였어요.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어요.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식당 주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그 강민준 의원이랑 관계 있냐고.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어요. 다행이라고. 그 사람 부인은 불쌍하다고. 남편이 그렇게 배신했는데. 정화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그러게요. 불쌍하죠. 자기 이야기인데. 민석이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어색했습니다. 정화가 밥을 차려줬어요. 아들이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어요. 밥을 다 먹고 아들이 돈을 두고 갔습니다. 정화가 말했어요. 가져가라고. 괜찮다고.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힘들 거라고. 이거라도 쓰라고. 그리고 나갔어요. 정화는 돈을 받습니다. 오래. 눈물이 났어요. 소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만나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정화는 알았어요. 소희가 원망한다는 걸. 아빠를. 엄마도. 왜 말리지 않았냐고. 왜 막지 않았냐고. 하지만 정화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1997년 IMF가 왔습니다. 나라가 힘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정화가 일하던 식당도 문을 닫았어요.
정화는 또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힘들었어요. 모두가 일자리를 찾고 있었으니까 결국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빌딩을 청소했어요.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정화는 이제 익숙해졌어요. 힘든 일에, 혼자 사는 일에.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한지은. 정화는 알아봤어요. 지은도 정화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둘은 마주봤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정화는 다가갔어요. 지은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욕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정화는 웃었어요. 차갑게.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정화는 돌아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이제 와서. 그리고 걸어갔어요. 지하철 문이 열리자 내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2000년대가 왔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혼자 살았어요. 작은 빌라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민석이는 결혼했어요. 정화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진만 보여줬어요. 예쁜 신부와 함께 웃는 아들. 정화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행복하라고.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초대 못해서. 정화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 거짓말이었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지켰어요. 소희도 결혼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결혼한다고. 정화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소희가 연락을 했으니까. 하지만 소희가 말했어요. 결혼식에는 오지 말라고. 아빠 일 때문에. 시댁에서 알면 안 된다고. 정화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희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정화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 전화를 끊고 정화는 울었어요. 혼자. 2005년 정화는 55이 되었습니다. 청소 일을 계속했어요. 몸이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민석이가 가끔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이도 데리고. 정화의 손자였어요. 정화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했어요. 작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외할머니라고 하라고. 정화는 알았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정화가 불편한 거였어요. 강민준의 전 부인이. 민석이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연락이 뜸했어요. 명절에 전화가 오는 정도. 건강하냐고. 돈은 있냐고. 정화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소희가 말했어요. 시댁에는 비밀이라고. 엄마 일. 정화는 알았다고 했어요. 전화가 짧게 끝났습니다. 정화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2010년 정화는 60이 되었습니다. 청소 일을 그만뒀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작은 슈퍼에서 계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서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힘들었지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물었어요. 혹시 강민준 의원 부인 아니냐고.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거짓말. 하지만 해야 했어요. 그래야 편했으니까.
민준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살아있는지도 몰랐어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난 사람. 2015년 정화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65.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어요. 국민연금으로 살았습니다. 적은 돈.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더 작은 곳.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부엌. 그게 전부였어요. 정화의 세상.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읽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하루하루.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을까? 민준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른 삶을 살았을까? 더 행복했을까?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사랑했으니까. 진심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2020년 정화는 일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왔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정화는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했어요. 원래도 혼자였으니까. 가끔 민석이가 전화했습니다. 괜찮냐고. 필요한 거 없냐고. 정화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다 있다고. 소희는 명절에만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정화는 이해했어요. 아이들도 힘들다는 걸, 아빠 일로 상처받았다는 걸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정화는 74입니다. 여전히 혼자 살아요. 작은 아파트에서 가끔 과거를 떠올립니다. 18살 가게에서 일하던 소녀, 그곳에 들어온 청년, 뿔테 안경을 쓴 첫눈에 반했던 그 순간, 손을 잡았던 날, 키스했던 밤, 함께 울었던 순간, 합격 발표를 보던 날, 아이들이 태어나던 날,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지던 날, 다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하냐고요? 모르겠어요. 후회해야 할까요? 사랑했던 걸, 헌신했던 걸,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였으니까.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비록 끝은 비참했지만 시작은 아름다웠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다고 정화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화의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가을, 단풍이 물드는 계절, 정화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 방 하나짜리, 혼자.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젊은 남녀의 결혼 사진, 20도 안 된 소녀, 23의 청년,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 정화는 가끔 그 사진을 봅니다. 오래 보지는 않아요. 그냥 잠깐, 그리고 돌아섭니다. 어느 날, 민석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정화는 반가웠습니다. 차를 끓여줬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했다고. 정화는 놀랐어요. 왜냐고. 민석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고. 정화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민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똑같이 됐다고. 아이러니하다고. 정화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너야. 실수할 수 있어. 사람이니까. 민석이가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아내한테,
아이들한테 정화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용서했냐고. 정화는 창밖을 봤어요. 한참. 용서. 그게 뭘까요?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가끔 가슴이 아픈데, 아직도 가끔 눈물이 나는데,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게 용서일까요? 정화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용서했는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다는 거.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고 싶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내려놓으려 해. 조금씩.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소희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정화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연락 못해서.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바빴을 거라고. 소희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소희가 말을 이었어요. 시댁에서 알았대요. 할아버지가 누군지, 무슨 일 있었는지, 이혼하래요. 정화는 놀랐습니다. 소희가 울었어요. 하지만 안 할 거예요. 남편이 날 지켜줬어요. 시댁이랑 싸워가며. 이제야 알았어요. 가족이 뭔지. 미안해요, 엄마. 그동안 너무 모질게 굴어서. 정화가 소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해해. 소희가 정화의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 가족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민석이가 자주 찾아왔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손주들이 정화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소희도 왔어요. 남편과 함께 가끔 모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정화의 작은 아파트에서 비좁았지만 행복했어요.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날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소식 궁금하지 않냐고.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궁금하지 않다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다고. 아버지 어디 있는지. 정화가 민석이를 봤어요. 민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에 산대요. 혼자, 조용히, 만나보고 싶냐고.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한참. 그리고 대답했어요. 아니, 만나고 싶지 않아. 끝난 일이야. 이제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있다고. 엄마한테. 정화는 손을 저었어요. 받고 싶지 않다고.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사실 정화는 궁금했어요. 민준이 뭐라고 썼을까? 미안하다고 했을까? 용서를 구했을까? 하지만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플 것 같았으니까. 다시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거절했어요. 이제는 괜찮거든요. 혼자서도. 정화는 매일 산책합니다. 공원을 걸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봅니다. 젊은 연인들이 지나갑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정화도 저랬었죠. 민준과. 아프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추억일 뿐이에요. 가끔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까? 민준을 만나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까? 헌신하지 않을까? 아니요. 똑같이 살 것 같아요. 사랑했으니까. 진심이었으니까. 결과가 비참했어도 과정은 아름다웠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정화는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었지만, 외로웠지만, 아팠지만, 살아볼 만했어요.
사랑도 했고, 가족도 있었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으니까. 그게 인생이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비극적으로 끝나도 살아볼 만한. 2024년 겨울, 첫눈이 내립니다. 정화는 창가에 서서 눈을 봐요. 하얗게 내리는 눈. 예쁘네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민석입니다. 엄마, 눈 와요. 괜찮아요? 정화가 웃으며 대답해요. 응, 괜찮아. 예쁘다. 민석이가 말합니다. 주말에 갈게요. 아이들 데리고. 정화가 대답해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정화는 다시 눈을 봅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손주들이 있으니까, 살아갈 이유가 있으니까. 정화는 이제 알아요. 행복은 완벽한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순간들에 있다는 걸. 손주의 웃음, 아들의 전화, 딸의 방문, 그런 것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서정화의 이야기. 한 여자가 사랑했고, 헌신했고, 배신당했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이야기. 완벽하지 않은 이야기.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후회가 있고, 누구나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고, 희망도 있으니까. 정화처럼 끝까지 품위를 지키며, 침묵으로 견디며, 그럼에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정화는 오늘도 삽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게 창밖에 눈이 내립니다. 하얗게, 아름답게 정화는 웃어요. 조용히.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정화는 살아갑니다. 품위 있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